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굴욕적으로 쫓겨났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탈레반과의 굴욕적인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요.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곳에 지상군을 파견했고요. 시리아에 개입하려다가 소련의 저항 때문에 시리아에는 개입 못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이 중동에서 20년 이상 이라크 1차 전쟁까지 한다면 거의 30년이죠. 이라크가 두 번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중동에 지상군을 파견했지만 결국은 굴욕적으로 철수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이스라엘이 이 중동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에 과연 미군이 해군이나 공군이죠. 뭐 이러한 타격, 원거리 타격을 위한 해군이나 공군 이후에도 과거처럼 지상군을 파견할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굴욕적인 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미국 의회에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특별 감찰기구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약 20여 년에 걸쳐서 24조의 무기 지원을 했고요. 2021년 바이든 정부죠. 철수를 했는데요. 이때는 마치 그 베트남 전쟁에서 쫓겨나듯이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함에 따라 갑자기 갑자기 에, 퇴각함으로써 모든 장비를 다 가져오지 못해 대부분의 장비를 놓고 왔답니다. 약 71억 달러치의 그 무기와 장비를 두고 왔다. 물론 여기는 항공기도 탱크 이런 중무장을 다 포기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 중무장의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 부품을 빼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아프간에서 놓고 왔고 텔레반은 이 무기들을 국제 무기 시장에 암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상당수 무기들이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이나 세계 반군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어서 텔레반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상당히 치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죠. 9월 24일 대선을 30일 앞두고 이 공화당,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위원회도 공화당이 다수이겠죠. 이 외교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정부의 이런 굴욕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부각하는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졸속적으로 철군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죠. 여론전을 하기 위한 거죠. 또한 이 졸속적인 철군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미군 13명을 비롯해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바이든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잘못했다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당시 부대통령인 해리스의 대선, 그죠? 거기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토니 블리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고요. 이날 청문회 일정은 이미 5월 달에 블링컨 장관에게 통보됐지만 블링컨 장관은 이거는 이미 과거에 14번 청문회에 나왔고 외교위원회도 4번에 걸쳐서 아프가니스탄 사정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했기 때문에 9월에 대선을 앞두고 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외교위원회 이날 이미 소환장을 받고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블링컨 장관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아주 꼬불견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프간에서 굴욕적인 미군의 철수를 보겠는데요. 그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협정, 일명 도하 협정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탈레반은 2020년에 이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굴욕적인 철군을 구조를 가져온 거죠. 그러한 협정이죠. 그러한 구조를 가져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인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거는 바이든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치욕을 트럼프 대신에 뒤집어 써서 트럼프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선거전을 하고 있고 공화당이 바로 이러한 트럼프의 선거전에 가세해서 트럼프는 탈레반과 제대로 협상을 했는데 바이든이 철군 과정에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철군을 졸속적으로 함으로써 미군이 사망했다. 이러한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도하협정인데 이 도하협정에서는 아프간 정부죠. 아프간 정부가 당사자로 돼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평화협정에서는 남베트남이 당사자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자신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 협정에 평화협정에 주최해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평화협정도 미국에 있어서 그 자체가 굴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도하 협정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세운 정부죠. 이 정부를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그 동맹은 2021년 5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영토의 통일이나 정치적 독립 등 아프가니스탄 내부 문제에 무력 개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베트남 평화협정에 포함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베트남 평화협정은 베트남의 자주적인 통일, 그죠? 이 자주적인 통일과 이에 반대하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도하 협정은 이와 같이 그 통일 자체보다는 영토의 통합 이런 형태로 간접적으로 어,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탈레반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은 상호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정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협상, 그죠? 내부의 협상이 이 협상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은 개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에는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의 결과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가 누구든 간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 정부를 승인하고 경제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협정의 당사자는 미국이죠. 그렇지만 이 구속력은 미국의 동맹국에도 미치는데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이나 유엔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미국이 이 텔레반과의 양자 협정이죠. 양자 협정의 아, 그 동맹국과 유엔 안보리에 구속력을 가지도록 유엔 안보리에 이 협정에 대한 그 승인과 지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텔레반은 자신과 그 어떤 세력에게도 개인이라든가 국가, 단체 포함해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미국 및 그 동맹에 대한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평하면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대신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결국은 자기가 세운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동맹 관계를 폐기하는 등 그죠? 폐기를 합니다. 더 이상 동맹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텔레반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자신의 동맹을 포기한 셈입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남베트남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고 또 남베트남에 대해서 이 평화협정 이후에도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협정 이후에 평화가 오기는커녕 텔레반과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간의 전투죠. 전투가 돌입됐고 미국의 지원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급속하게 붕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여기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텔레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2021년 초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초기에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텔레반과 충돌하는 위험이죠. 그런 충돌 위험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 결국은 텔레반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자 군장비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이죠.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이 협력 인사들을 방치하면 이들이 텔레반에게 처형을 당할 텐데 일부는 같이 데리고 나왔지만 대부분의 협력 인사들을 방치한 채 도망치듯 정말 미군의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미국의 치욕적인 중동 전쟁에서의 철수죠. 중동 전쟁의 철수는 최초에는 1차 이라크 전쟁이죠. 1994년인가요? 1차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리비아. 이렇게 지상군을 파병해서 승승장구하던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를 한 거죠. 이러한 철수는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오바마 정부죠.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면서 이를 견제하려면 군사력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죠? 유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야 된다는 이러한 결정은 이미 2008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텔레반이나 알카에다나 IS 그죠? 이러한 세력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군이 이 중동에서 소모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는 이 미군이 이 중동에서 소모전하는 것 미군이 피를 흘려가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미 국가가 성립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국가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강경한 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비로소 텔레반과의 협상이 타결이 돼서 이미 그 철구는 예정된 건데 다만 그것이 바이든 정부 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은 텔레반이 재집권을 하자 결국은 이 협상 파기죠. 협상 파기를 통해서 전쟁을 다시 하는 것보다 아시아 태평양을 중시해서 글로 집중하는 것이 에, 올바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듯 졸속적인 철군이라는 굴욕을 감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심각했고요. 미국이 스스로 탄생시킨 동맹국인 아프가니스탄을 버림으로써 미국은 그 베트남이죠. 남베트남, 월남에 이어서 미국의 동맹, 미국의 동맹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버릴 수 있다는 이러한 불신을 갖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이라는 과감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미국이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푸틴은 미군의 개입을 두려워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못했을 텐데 결국은 푸틴이 이러한 군사력을 개입을 시키더라도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미국이 미군을 직접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에서 봄으로써 푸틴에게 더 자신감을 줬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뭐 잘 알다시피 푸틴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이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친미 세력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친러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푸틴이 친러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침공을 했고 국제법적으로도 이러한 친미 세력들이 친러 대통령이죠. 친러 대통령을 쿠데타로 축출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면이라고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린 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역적으로 퇴출당했죠. 그리고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는 친미 국가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리아는 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과거의 혼란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리비아는 카다피죠. 카다피를 퇴출은 시켰지만 친미 국가 추진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초기에 친미 국가를 수립한 것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친미 국가가 시아파죠. 시아파로 이란과 같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과 점차적으로 친해지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이라크 정부가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친미 국가의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네이션 빌딩이죠. 친미 국가를 만들어낸 것.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미국은 그 이후에 이러한 지상군을 파견해서 친미 국가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보다는 즉 현지 권력을 장악하는 지상군 파견보다는 공군과 해군을 통해서 적대 세력을 무력화하는 폭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적대 세력을 무력화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해당 지역의 권력에게 타격을 주어서 무정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전의 원인이 되면서 더 많은 민간인과 더 많은 군인들이 이 사망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정부 상태와 내란 상태로 몰아넣은 현지 권력을 무력화하는 이러한 전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동 전쟁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전면적인 중동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국은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이죠. 항공모함이나 그죠? 항공모함이나 근처의 기지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요격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군사 조직. 이란에 대해서 직접 폭격하는 거는 전쟁의 위험 때문에 어렵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미국이 말하는 이제 그 테러 조직이죠. 후티, 헤즈볼라, 뭐 하마스 되는데 그래서 이란이나 레바논에 있는 준군사 조직, 예멘도 포함하고 이러한 폭격으로 이라크를 지원하는 제한 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